사실 개혁공인자 업무 지역 범위 들어갑니다. 업무 지역 범위 어디 지역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종별에 따라 공부를 합니다. 자, 법인인 개혁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중개사인 개혁공인중개사 있고 부칙 6조 2항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인. 자, 이 종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봐보세요. 법인 개공업 업무지역 범위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이게 남양주에 있다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라면 뭐 서울에 있는 부동산, 대전, 대구 다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럼 법인은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가 있거든요. 이걸 법인은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 이합주의 아직 했어요? 아직 안 했나? 예. 아직 안 했어. 법인은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가 있거든요. 이걸 분사무소란 말을 써요. 분사무소란 말을 써요. 그러면 분사무소를 남양주에다 두고 주된 사무소를 서울 종로에다 뒀다고 가정을 해봐. 이 법인 회사가. 그럼 분사무소 남양주에 있는 분사무소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죠? 남양주시만 할까? 경기도만 할까? 전국 다 할까요? 응? 전국 다 할 수 있어요? 예, 전국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법인은 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전국이에요. 여러분들 합격해서 내년에 등록하면 이거잖아요. 합격해서 등록하면 이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인은 어디까지?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없죠. 원칙적으로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원칙이 그래요. 시도.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 가입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확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위에 두 가지는 사실 공부할 게 없어요. 전국이니까. 위에 두 가지는 법인하고 개인들은 전국이니까 사실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개인들은 봐드릴게요. 시도.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시란 것은 무슨 시를 말해요? 시도할 때 시는 이 앞쪽에 이야기했죠?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별도 말이 없더라도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자주 던져요. 그 질문이 다른 게 아니라 동그라미거든요. 자, 이거 한번 맞춰봐요. 이게 어딜 것 같아요? 아니, 남양주시입니다. 아, 좋았어요. 남양주시.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여기다 중개인 사무소를 뒀어요. 여기다 중개인 사무소 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업무 지역 범위는 일단 남양주시만 될까? 경기도까지 될까? 전국 다 될까? 경기도? 왜? 여기? 시도란 말이 그 뜻이에요. 남양주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물건도 다 중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이게 시도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합격하면 초보들에도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 여기다 사무소 내놓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 대전에 있는 부동산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경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최하 35년 뭐 이상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업무 지역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대를 하고 싶어 해. 근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 정보망에 가입하면은 이 정보망에 공개된 매물들 있잖아요.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 부동산 사이트, 이 공개된 것은 부산에서 올라온 매물이 있을 수 있고, 대전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서울에서 올라온 물건들이 있어 없어요? 이건 경기도 벗어났죠? 벗어났잖아요.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들은. 그죠? 근데 역으로 여기에 떠 있지 않는 대전, 부산 물건은 중개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확대는 가능하되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확대한다 해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지문 떠버리면 이 지문은 틀리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지문이 떠버리면 틀린다. 틀려요. 예, 자,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관할지역 밖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공개된 경우 이 지문 있잖아요. 공개된 물건만 관할지역 밖에도 확대가 가능하다.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지역 범위는 법인 개공, 공인 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자, 그래서 지역 범위는 끝났고, 그 다음에 개공 업무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업무 범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사가 업무 범위인데 그 중에서 더 관심사가 겸업 범위예요. 겸업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 겸업도 이 종별에 따라 공부를 하면 돼요. 여기 지울게요. 지역 범위 끝났습니다. 자, 겸업 들어가 볼게요. 겸업 범위가 있거든요. 업무 범위. 자,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원칙은 불가능해요. 원칙은 중개업만 해요. 중개업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중개업만 하되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만 가능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다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개인들, 이걸 합해서 개인 개공이란 말을 쓰죠? 법인하고 대립해서 이걸 합해서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인을 합해서 개인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표현한다고. 법인하고 대립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겠어요? 자유롭지 않겠어요?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 안 만들면 내년에 전부 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거요. 등록하면. 그러면 중개업하고 다른 업종을 같이 겸업할 수 있어요. 중개업하고 편의점. 그렇죠? 중개업하고 담배가게 같이 할 수 있다고. 겸업이 아주 자유로워요. 근데 여기도 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못하겠어요? 개인들은? 여기도 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못해요. 다른 법률의 규정,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 위반에서 우리 중개사법 규정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거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법은 가장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변호사법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변호사법상 업무는 변호사들이 해야 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개공이 저 변호사 할 일을 할 수 있겠어? 그죠? 이런 것은 변호사법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개공이 변호사 업무는 못해 하는 거예요. 뭔 사이였죠?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가 정반대예요. 법인하고. 법인은 원칙 지금 뭘만 하라? 근데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자, 예까지 하면 헷갈리면 원칙만 먼저 공부하면 돼. 예는 둘 다 정반대니까. 그죠? 법인은 중개업만 하는 게 원칙. 근데 6가지만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고, 개인들은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법에서 못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못해요.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게. 결국은 겸업이 자유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가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1번. 부칙, 육지, 이양. 중개인을 말하죠. 원칙상 금지되는 겸업 업무는 없다. 그 말은 겸업이 자유롭다. 이 뜻이고. 그죠? 예외적으로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부칙 6조는 경공매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공부할 것이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이
6가지가 있어요. 중개업은 원래 업무고, 원래 이제 자기가 할 업무고, 예외적으로 6가지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2번부터 7번까지. 동그라미 2번부터 7번까지가 겸업 6가지입니다. 중개업은 원래 업무고, 중개업은 원래 겸업 자유롭다 그랬죠? 원래 업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6가지가, 법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번.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입니다.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러면 개공이 직접 임대 사업에 종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임대업. 법인 지금 하고 있어요. 법인. 임대업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것이 직접 임대업 못해. 자, 그러면 거기다 임대업은 X라고 적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중개업 하면서 주택 10채가 있어. 그럼 임대사업 등록해갖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법인 개공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개인들이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임대사업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임대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년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내년이라 그래 그냥 내후년인데 자 그러죠? 그러면 중개업 하면서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다고. 물론 임대사업 별도로 등록을 해야 돼. 임대사업 거기 임대사업 한다고.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개인들 말하고 있어요? 법인을 말하고 있어요? 법인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하되 임대업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죠. 이 상담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컨설팅업이라 그래. 컨설팅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 몇 줄 그어보세요. 상담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개발에 관한 상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법인 개공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개발업에 뛰어든 게 아니라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물어봤을 때 상담을 해주는 걸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주의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다가 부동산 개발업 X라고 적으세요. 자, 적어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4번. 자, 읽으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걸 프랜차이즈업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랜차이즈 들어보셨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는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경운성. 그러면 일반인 X.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걸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오로지 개업공인 중개사.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업소 사장들을 말하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여러분들 교재는 5번째. 뭐예요, 이거? 상가구 주택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가구 주택이 있다 밑줄을 좀 그어주실래요? 이렇게 밑줄 그고 분양 대행. 밑줄 그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법인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자, 이 지문은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리죠? 왜? 이건 틀려. 토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지?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상가구 주택만. 이게 토지 분양 대행 그러면 틀려버려요.
상가구 주택만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5번이죠? 5번. 6번이죠? 6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칠판에서는 5번이고. 자, 알선 동그라미. 이게 이제 알선이 핵심인데, 이사업체랄지, 도배업체랄지, 알선한 거예요, 알선. 알선을 겸업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이제 사고 팔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매매 계약을 중개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배업체 필요하고, 이사업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소개해주고 돈 받는 거.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지, 직접 법인 개공의 이사업체를 운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개인들은 가능해요.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개인들은 가능해. 이사업 하면서 같이 중개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은 이 소개만 해준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업, 도배업, X라고 적어 넣었어요.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에 뛰어들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7번 읽어보세요. 좋아.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경매 몇 줄 것이고 공매 몇 줄 거보세요. 자, 경공매입니다.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단어 나옵니까? 그리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예요. 경공매, 권리분석, 대리. 권리분석은 여러분 권리, 소멸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나중에 배우거든요. 권리분석해주고 돈 받고. 또 대리라는 것은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물건 낙찰을 받아주고 수수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매수신청 입찰 대리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 이 6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도 거기 책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법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6가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란 분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만 없으면 6가지 겸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란 분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중개인들은 어디까지 겸업이 가능합니까? 몇 번까지? 5번까지. 중개인은 5번까지 겸업이 가능하다. 근데 6번 경공매는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칙 6조 2항은 경공매 못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겸업 업종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 노란 분필이 주의할 점이거든요.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네, 그죠? 이 정도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업범위 끝났어요. 겸업범위 끝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큰 9번. 뭐가 나왔어요? 고용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은 우리가 이 앞주에 배웠죠? 누구라 그랬어요? 소속공인 중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래요. 직원들.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그럼 여기는 소속공인 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들이 있어요. 보조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개념을 잡아드렸죠? 잡아드렸는데,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소속공인중개사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계약서를 쓸 수 있고 또 커피도 탈 수도 있고 카피도 할 수 있고 커피 카피 할 수 있고 그렇게 써놓으면 뭐 틀린 건 아닌데 문장이 영 엉망이 문장이 좀 엉망이죠. 그죠? 예,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2차 시험 원래 어떻게 출제된지 아세요? 1차는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어렵게 출제된다. 그럼 2차는 쉽게 출제되고 알고 왔어요?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시험 방법을 묻는 건데, 1차는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 규정이 돼 있고,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2차는 선택형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논문형의 원칙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논문형 준비하고 있어, 지금? 왜 안 하고 있어?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뭐, 고용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할지. 또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결격사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할지. 그거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다 학원에 속아서 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지금? 2차 논문형인데? 그렇죠. 단어를 바꾼다. 단어를 바꾼다. 좋았어요. 자, 근데 시험 방법이 원칙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1차하고 2차를 같이 하고 있죠? 단서가 있어.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시행하고 같은 날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때 2차 시험은 1차 시험 방법처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2차도 그래서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서가 적용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단서가 없으면 여러분 논문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 원칙이 그거예요. 원칙. 근데 이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예외거든요. 이 조항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2차는 논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소속공인중개사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한번 써보라 이 말이지. 근데 쓰기는 잘 쓰셨는데 문장이 엉망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럼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는 소리죠.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조 업무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커피 카피고 중개 업무는 계약서 쓰는 거. 확인 설명 쓰는 거. 그렇죠? 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자, 이게 개념할 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중개 업무 못 합니다.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자, 이거 이제 공통점이고. 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 교재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지만 기초니까 이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누구 공통점? 두루 공통점. 소공하고 보조원 공통점, 두루 차이점. 자,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몇 가지만. 자, 이걸 고용인이라 해요. 포괄해서요. 직원들을. 그러면 이 둘은 반드시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둬도 되고 안 둬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혼자 직원 없이 혼자 하고 집 보러 갈 때 문 닫고 가는 거예요. 폰에 뭐 전화번호 연결해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뭐 어차피 직원 월급도 많이 나가니까 생략하기 위해서 혼자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둬도 되고 안 둬도 관계없어요. 소공 보조는. 그죠? 그럼 고용인원 제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1명이든 100명이든 관계없어요. 능력 닿는 대로 고용했으면 돼. 안 둘 수도 있는 거니까. 과거에는 보조원은 제한을 뒀어요. 아주 옛날에는. 소공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제한 없고 보조는 뭐 몇 명 이상 못 두게 돼 있고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능력 닿는 대로 둘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공통점. 뭔 소리 알았어요? 자, 그러면 고용하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 종료하면 종료신고를 해야 돼. 이 고용신고, 종료신고.
자, 그러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줘야 되겠냐? 아, 그렇지. 그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해? 아, 그래.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란 말을 써요. 업무 개시 전. 종료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내란 말은 사후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을까요? 자. 고용하면 고용신고, 종료하면 종료신고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고용신고, 종료신고 누가 하겠습니까? 개공이 하는 거예요. 고용신고, 종료는 개공이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애국인도 고용인으로 고용될 수 있을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애국인도 고용인 될 수 있고, 보조원 될 수 있고, 뭐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공으로 고용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애국인들은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도 제출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게 공통점이에요. 기타 많아요. 뭐 아까 우리가 결격사유 배웠어, 안 배웠어요? 결격사유 둘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이런 다 공통이에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이 정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고용신고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앞주에 한 것 같은데? 이 앞주에 내가 이야기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아,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럼 뭐 다시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분들이 고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데 고용신고는 아직 안 됐어. 그럼 고용인 신분을 취득하냐고. 네, 고용인 신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소공도 되고 보존도 된다고. 고용신고가 안 되더라도. 그러죠? 그래서 고용인 신분은 취득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고용신고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고용인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이것도 차이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기초니까 몇 가지만 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여기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럼 여기는 중개업을 하고 못하고. 그럼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거, 매수인에게 매물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원래 개공이 할 일이잖아요. 소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적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도 할 수가 있고,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도 있고,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조는 해, 못해? 못합니다. 이것도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약서 쓸 때, 이 거래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포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에 보면 서명하고 날인날이 있잖아요. 서명하고 날인날. 그러면 소공도 개공하고 같이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공이 일을 했더라도 개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같이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같이 그러니까 소공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사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조는 이런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이런 거 차이점이요. 일단 이 정도 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쓸 때 같이 서명도 하고 날인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에. 근데 보조는 맨날 보조 업무만 하다 보니까 뭐 서류 복사, 서류 정리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소공이 부러운 거야.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누구는 계약서도 같이 서명도 날인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계약서도 쓰고 보조원은 맨날 심부름만 하고 그래서 보조원이 나도 한번 서명 및 날인했으면 소원이다. 계약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러잖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못하면 그게 부럽게 보여요. 본인이 못하게 되면. 그러죠?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한번 해봤어요. 보조원이 같이. 가능하겠어요? 전혀 안 돼? 가능해요.
의무가 아니란 것이지. 뭐가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 그럼 소원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원 들어줘봤자 보조원 본인이 손해요. 나중에 사고 터지면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같이 일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건 관계 없는데 의무가 아니란 거예요. 의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무가 아니란 거, 의무.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소공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같이 일을 했으면 반드시 서면날을 할 의무가 있어요. 보조원은 의무는 아닌데 나도 한번 소원이다. 그럼 소원 한번 들어줘봐요. 그렇죠? 그죠? 예. 자, 이런 게 공통된 차이점이에요. 일단 이 정도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양가로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책임. 이 책임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목만 알아두세요. 지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좀 내용 중개사법 공부가 된 다음에 해야지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인 업무상의 책임 문제는 세 가지 종류만 있다는 말 알아두세요. 지금은 민사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 책임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책임이라고 있어요. 행정 책임이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어요. 양벌 규정. 징역 벌금 말합니다. 이건 이제 징역 벌금 문제인데, 이 책임 문제가 있다는 거, 몇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 개공도 민사 책임, 연대 책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하고. 그러면 행정 책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개공이. 그리고 벌금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처벌 문제거든요. 벌칙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지. 한 바퀴 돌아야지. 이해가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책임 문제,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질 수 있는 책임 문제는 세 가지 책임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제목만 몇 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제목만. 민사 책임, 또 무슨 책임? 형사 책임, 또 행정상 책임, 이걸 행정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셋 중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지문. 제목만 몇 줄 그어놨어요? 일단 제목만 몇 줄 그어놓으세요.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들어갑니다. 사무소. 사무소가 나와 있는데, 사무소. 자, 설치. 기준 나오게. 중개사무소가 뭐예요? 자, 개공이 업무 보는 장소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설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설치 기준. 이거 몇 개만 둬야 되느냐 이건데, 이것도 종별에 따라 공부하면 돼요. 자, 일단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부칙 6조.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인. 자, 지문이 그러니까 나는 중개인이라 하는 거예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사. 그러죠? 자, 그러면 법인 개고는 원칙적으로 사무소 몇 개만 둬야 되겠어요? 한 개만 둬야 돼요. 원칙은 한 개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근데 개인들은 이걸 합해서 개인이라 해요. 법인 대립해서. 자, 이 개인 개고는 오로지 몇 개? 한 개. 근데 벌칙은 서서히 할 건데 일단 이거 하나 드릴게요. 남양주에다 사무소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잘 돼. 근데 구리에가 또 하나 두고 싶어. 원래 이게 그러잖아요. 사업을 확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하나만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더 봤어요. 그 유혹을 못 떨쳐서. 그래서 앞에 걸 폐업하고 가기는 너무 그래요. 너무 잘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 더 내고 싶어. 실제로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 옛날에 내 제자가 망우에서 학교 가신 분인데, 망우 지역이 있잖아요. 전철 가면 망우역 있잖아요. 거기 그때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12년을 강의했는데, 거기서 합격하신 분이 그 지역에다가 사무소를 바로 냈어요. 50대, 그 당시 50대 중반 남자분인데 바로 냈어요. 사무소 내고 같이 동료들 여직원들 두고 같이 동기를 여직원으로 두고 영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그분이 영업을 잘하더라고. 잘 돼가지고 그 옆에도 또 냈어요. 신내동에다 또 냈어요. 그렇게 2개, 3개 놓고 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작지 있는 사람 등록을 걸고 이렇게 또 직원 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참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그 지역에 기존에 했던 중개업소 있잖아요. 그분들 앞질러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영업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그 학원 동기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 낼 때는 그 다음 기수, 어차피 그 학원에 다 있잖아요, 모임들이. 다음 기수 또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2개 내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것은 불법은 아니죠. 다른 자격증을 등록을 했으니까 그건 본인이 2개 낸 건 아니잖아요. 편법으로 하긴 했지만. 이해됐어요? 예, 그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 어차피 2개를 냈지만.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등록 한 번 해놓고 사무소를 이쪽에 내고 저쪽에 내면 이중사무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재가 떨어져요. 어떤 제재가 떨어질 것 같아요?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 임의적이라 그래요, 임의적. 상대적, 같은 말이에요.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저는 임의적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상대적이라고 많이 쓰신 분도 있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안 걸리면 관계없겠죠? 걸리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무소는 몇 개만 두란 소리예요? 1개. 근데 법인은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가능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법인도 하나만 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이 분사무소에서 공부할 거고, 여러분 교재는 분사무소는 크게 이제 내용은 많이 없어요. 공동사무소 한 줄 있고, 기초라. 근데 이제 분사무소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는 분사무소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데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 기준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3가지가 중요 기준인데, 자, 이걸 한번 맞춰 보실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죠?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요. 그렇지. 동그라미. 아주 잘 맞췄어요. 비슷했어요. 그냥 지역입니다. 그럼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지역을 나눈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여러분들 이해 돕기위해서 내가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서울 종로를 할게요. 종로구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종로에다 주된 사무소 하나 뒀거든요. 그럼 여기다 분사무소 과연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종로에는 분사무소 못 둬요. 뭔 소리 아세요? 그러면 남양주시에는 분사무소 낼 수가 있겠어요? 이 회사가? 이해했어요. 몇 개만? 1개만 둬야 돼. 그죠? 그러면 서울 노원에다가 분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몇 개만? 1개. 1개만. 그러면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강남구? 군 하나 해봐, 군. 남양주시, 여기는 시고. 군. 여기 가까운데 군 어디에 있어요? 연천? 또?
가평 합시다. 가까운데. 가평군에다가. 가평군에다가 분사함수 낼 수 있는데 몇 개만.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뭐라 했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만 두라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각 시군구마다 하나씩 두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있는 건 분사함수 못 두고 여기 내더라도 몇 개만. 한 개만. 그러면 법인은 사무소 많이 낼 수 있어요? 적게 낼 수 있어요?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하나 내놓고 서울에서 25개 군가 되잖아요? 서울에만 25개. 남양주 하나. 춘천 하나. 그죠? 가평군 하나. 그러면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휘어잡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동기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해서 법인 하나 만들어. 그리고 전국을 다 휘어잡읍시다. 휘어잡을 수 있어요. 1등 회사 하면 되지. 부동산 중개회사 1등.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하면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책임자 하면 돼. 이거는 춘천 책임자, 남양주 책임자, 뭐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기 어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만. 그러면 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나 책임자. 근데 분사무소는 대장을 책임자라 그래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라고 그러고,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설치 요건이에요. 그러면 설치 절차는 그냥 한번 봐드릴게요. 뭐 교재는 이 내용들이 없어요. 기본서 나오면 있을 거고, 일단 그냥 들어봐요. 분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자, A 법인 개공이 주된 사무소는 왼쪽에 어디 있다 뒀습니까요? 종로에다 뒀죠? 그럼 종로 구청장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분사무소는 남양주시에다 내려고 해요. 호평 지역에다 내요.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설치해놓고. 하려고 하려면. 자, 어디다 신고 들어갈까요? 남양주 시장한테다 분사무소 설치한다고 신고할까? 주된 사무소 쪽에다 신고를 할까? 주된 사무소로 합니다. 일로 설치 신고 들어가요. 일로. 남양주에다 분사무소 낸다고 지금 설치 신고 들어가요. 그럼 이때 구비 서류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봐요. 구비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면, 분사무소는 아까 대장을 누구라 그랬어요? 책임자라 그랬죠? 책임자, 자격증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출해야 돼?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자격증은 전부 확인 서류로 몇 년 전에 다 바뀌었어요. 확인 서류가 뭐냐면, 등록관청인 남양주 시장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시험 실시권자가 원칙은 시도지사잖아요. 자격증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가요.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부는 무조건 확인 서류야. 관청에서 직접 확인 들어가요. 왜 그걸 옛날에는 제출했거든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어요. 자기가 자격증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원본도 아니고 사본. 원본은 어차피 사무소 게시해야 되니까. 사본을 제출해서 했거든요. 근데 왜 그 사본 제출하지 않고 이게 없어졌을까? 그래, 위조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조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원본도 위조로 하는데 사본 위조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본도 위조를 하는데 사본이야 뭐 다른 거 해놓고 복사해도 끝나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인 서류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비 서류 안 들어가요. 좀. 관청에서 직접 확인 들어가요. 등록관청에서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이분이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 앞제 우리가 실무교육 이 앞제 배웠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또 분사무소 냈으면 또 분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리고 보험 보증 설정 증명서를 주시라. 1억 추가로 설정해야 되거든요. 원래 법인은 보험 얼마 들겠어요? 2억 들어야 돼요. 2억. 여기 2억 들고 그럼 하나 낼 때마다 1억씩 추가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보험 1억 설정했다는 증명 서류, 보험 증서 4번을 제출해 줘야 돼. 보험 들면 보험 증서 나오잖아요. 4번 제출해서 주된 사무소로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가요. 주된 사무소로.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볼게요, 그냥. 그럼 여기서 신고 필요했다는 증서를 줍니다요.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줘요.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주고 나서 이 남양주 시장은 자기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되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지. 왜? 신고 일로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 건물 뒤져볼 수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통보를 해줘요. 종로구청장이 남양주 시장에 통보를 해주는 거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자주 나와요. 내가 이야기했죠. 지체 없이는 기간이라고. 우리 과목에서 기간이니까 기간은 깡그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애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뭐 잊어먹어도 관계없어요. 나중에 또 재생하면 되니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냥 외우면 금방 잊어먹기도 하고 응용력도 없고 자꾸 생각을 해서 응용력도 길러야 되고 기억력도 되살려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남양주 시장은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된 사실까지 알아야 되냐고. 왜 알아야 될까? 여기 통보해 준다는 것은 알아라 이 말이지. 그 지역에 분사무소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 아닙니까요? 그죠? 그럼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우리가 중개 사무소까지 설치 들어온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왜 통보해 줄 것 같아요? 세금, 오로지 세금? 좋아. 너, 여기. 좋아, 여기. 자, 세금인 것 같아? 생각이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 생강을 먹어봐, 생강. 조금 더 가겠지만, 생강 차라도 마셔봐.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쵸? 자, 생각을 먹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분사무소 감독은 이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남양주 시장도 분사무소를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감독은 종로구청장이 하기도 하고, 남양주 시장도 분사무소 감독 기관이 돼요. 그럼 뭐 분사무소 남양주 시장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알아야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분사무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하여튼 사무소를 여러 개 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가장 큰 장점이 사무소를 여러 개 낼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뭐 법인 만들었으니까 세금도 절감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사무소 여러 개 내서 회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개인들은 오로지 몇 개만, 한 개만 내도록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년에 뭐 합격하시면 이거 하나 내갖고 하면 되세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법인 만들어도 돼요. 몇 명 어울려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인 개공에 분사무소 공부를 했고, 양가리분 공동사무소는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 나오면 설명할 거고.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양가로 3번, 뭐가 나옵니까? 사무소 이전이 나와 있죠? 이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흘렀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사무소 이전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 3시간이요. 일단 기초는 뭐 3시간 하면